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소셜 세큐리티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입니다. 선두 주자들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소셜 세큐리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소셜 세큐리티 문제가 2020 대선의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소셜 시큐리티는 모든 시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바로 이 문제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이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근거를 그 뭐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책 갖고 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대선 그 과정에서 좀 관심권 바뀌었던 소셜 시큐리티를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핫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2020 민주당 대선 경선의 선두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은퇴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보장연금, 이 소셜 시큐리티를 삭감, 커트하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측에 의해서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은 물론 이제 요즘 얘기한 건 아니고 2년 전 지난 2018년에 찍힌 것인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사회정책 연구소죠. 모르킹스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나온 내용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심각해요. 당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소셜 시큐리티를 컷하겠다. 그리고 노인 의료보험이죠. 메디케어도 컷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이게 참 더군다나 이게 이런 그 소셜 시큐리티 컷하고 메디케어 컷하는 게 바로 공화당의 폴 라이언 전 연방하원 의장이 이런 그 주장을 해왔죠. 네, 해왔었죠.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옹호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재선 도전 러닝메이트로 캠페인하던 시절에 상대당 후보가 밋 롬니 대선 후보였죠. 그 밋 롬니의 러닝메이트가 바로 이 폴 라이언 전 연방하원 의장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이제 주장이 있었고 그 양상을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문제가 많다 이러는데 이 500명의 억만장자 밀리어네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하원 의장 재직 당시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그런 세법을 주장하면서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 라이언이 당시에 그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일까? 결국 소셜 시큐리티를 컷하고 메디케어를 컷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연설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를 이제 삭감하는 컷하게 되면 그러면 뭐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2020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오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주자로서 얘기한 것과 이제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메디케어에 대해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180도 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본인 스스로도 이 상위 1% 기득권인데 이런 초상위 기득권을 좀 보호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부자들 탓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영상에 보면 부자가 뭐가 잘못했냐? 부자 잘못이 아니다. 모르면서 연방 정부 재정 적자는 소셜 시큐리티 컷하고 메디케어 컷하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 해당 영상이 조작되고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사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왜 광운대 영상 BBK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영상이 나왔는데 영상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때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주어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그 참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그 유명한 발언 주어가 없다는 발언이 그래서 나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발언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 BBK가 내 거다 해놓고서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건 민주당의 첫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를 불과 2주 앞두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렇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영상을 찾아내서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니다. 이거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쪽이 조작했다는데 어떻게 이거 조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작했다고 좀 반박하고 있어서 이 민주당 선두주자들 사이에서 좀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어떤 분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이 네. 진짜로 사실이라고 하면 소셜 시큐리티와 아, 메디케어 같은 네. 경우에는요. 네. 저희 세 사람도 다 이제 직결이 돼 있는 문제고 미국 시민들은 여기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비단 진실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라 정말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공방은 진실 공방 나오고 서로가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그럴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는 모든 사람과 다 관계가 있고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2년 전 발언과 지금 발언이 완전 180도 다른데 네. 도대체 어느 발언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가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걸 정확히 가려야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어찌됐건 공화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고 중도적이고 복지지향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당을 대표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제시하는 핵심 공약이 지금 겉으로는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심은 전혀 아닌 거 아닌가. 이 영상에서 보면은 부자들이 뭘 잘못했냐. 빌리오네어들이 뭐가 문제냐.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컷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충격적이에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공약이 정말 빈껍데기 공약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즉각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반격하고 나선 것도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 좀 심각한 심각한 문제. 문제니까. 네, 네. 이거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조작 편집된 영상이다 하고 있는데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앞뒤 맥락이 있는 발언인데 그 앞뒤를 자르고 문제 발언 그 부분만 편집한 영상이다. 악마의 악의적이다.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아무리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올린 버니 샌더스 캠프가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선거 캠프의 파이즈 샤키르 선대본부장이 조 바이든이야말로 유권자들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아주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편집했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밝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이야말로 솔직해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이 동영상이 뭐 편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영상 전체가 공개되지 못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를 컷하려고 삭감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연방정부 재정 적자 문제가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부터 컷할 건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좀 단순히 이렇게 서로가 진실 공방에서 끝날 차원이 아니라 좀 네. 확실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제 우리가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직접 공격하고 네. 나섰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것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저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참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참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아주 아프게 지금 이 소셜 시큐리티 문제 가지고 공격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바로 공개적으로 버니 샌더스를 비난하고 나섰거든요. Nobody likes him 이런 얘기하면서 타이밍을 보더라도 바로 이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만큼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픕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확실한 캐릭터와 소신을 가진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참 그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타협하기가 참 어려운 인물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주류는 껄끄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껄끄럽게 느끼다 보니까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대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되면 좋겠다. 또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진보적인 가치를 지난 수십 년간 변함없이 유지해왔던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 지금 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뉴햄프셔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1위에 나가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이유가 역시 버니 샌더스의 어떤 순수성 내지는 진실성이 다른 민주당 주류들을 압도하고 있다. 조 바이든이나 바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보다는 버니 샌더스가 훨씬 그래도 좀 진실돼 보인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 주류가 파상 공세를 펼치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사실은 당이 없죠.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은 진보 정당이 없어요. 공화당도 보수고 민주당도 사실은 보수죠. 보수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더 보수고 민주당이 좀 덜 보수고 이런 차이지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없는 미국이다 보니까 진보적인 이런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당을 정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활약했고 하지만 이제 대선 도전 과정에서 지난 2016년에 민주당을 통해서 이제 대선 도전에 나섰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민주당을 통해서 대선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주류가 똘똘 뭉쳐서 힐러리를 지지하다 보니까 실패했는데 이번 2020년은 달라요. 왜냐하면 2018년 그 중간 선거 때 이 많은 진보적인 의원들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네. 젊은 여성 네, 그 의원들. 진보적인 그 진보에 떠오르는 스타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미국의 진보 정당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민주당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낸시 펠로시와도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고 민주당 주류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락 오바마는 그게 계속 불만인 거죠. 그래서 당이 너무 좌편향되고 있다. 계속 지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좌편향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민주당이 2016년과 또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보적인 그 파워가 더 그만큼 세졌기 때문에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좀 더 힘을 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소셜 시큐리티 문제는 미국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같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버니 샌더스를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소셜 시큐리티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조 바이든이 소셜 시큐리티를 컷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민주당 주류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한 인터뷰에서 언급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판이 네, 커진다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있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분 네.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 상당히 정치적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소셜 시큐리티 때문에 좀 내분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언급을 함으로써 소셜 시큐리티를 아예 대선 전체판으로 지금 키우고 네. 있는 느낌인데요. 최근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다보스 포럼 참석했을 때 경제전문 채널 CNBC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부분, 다보스 포럼에 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거기서 소셜 시큐리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어요. 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언급하면서 가장 변화를 주기 쉬운 제도가 바로 이 두 제도다 이러면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콕 집어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언급한 거 보면 이 조 바이든의 그 동영상 파문을 분명히 의식하고 이걸 언급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방정부 지출이 많고 적자가 누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만 손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컷한다는 거 아닌가 삭감한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지금 논란이 일자 백악관의 한 측근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을 하고 나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컷한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사기와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프로드와 웨이스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보장연금이기 때문에 마치 공돈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메디케어도 마찬가지고 소셜 시큐리티도 그렇고 온갖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만 관리해도 상당히 많은 그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그 어떠한 수수료 가하긴 가하되 컷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컷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프로드나 사기라든가 웨이스트 낭비하는 부분을 찝어내서 그런 부분을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나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게 또 혹시 소셜 시큐리티 컷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거 아무튼 손댄다 그러면 전 국민 다 들고 일어날 걸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건드려서는 안 될 문제가 사실 같은데요. 미국에서 뭐 일을 하면서 네. 월급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혼자서 뭐 인컴택스 보고를 한다든지 항상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항상 납부를 강제적으로 납부를 납부하는 해온 건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그거 그렇죠.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네. 생각을 하고 부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돈은 아니잖아요. 공돈은 내가 아니죠. 낸 돈을 돌려받는 네.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 같은 것들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은 그 보통 사람들한테 주는 소셜 시큐리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정도를 삭감을 하겠다든지 뭐 네, 이런 게 이런 거. 나오고 메디케어를 줄이겠다든지 뭐 이런다 그러면은 반발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네. 더군다나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물론 가짜라고 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 빌리오네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빌리오네어를 자꾸만 나무라고 건드릴 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건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그런 어려움을 다 감수한다면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빌리오네어는 놔두고 중산층이나 중산층이야 서민들의 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건드려서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인다거나 타개하겠다 이거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뭔가 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장난을 친다거나 이래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